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의 교과서는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자, 그러면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제목, 바로 세계화와 문화 변용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세계화란 말은 평소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가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문화 변용이란 이 표현 조금은 어색할 겁니다. 우선 문화라는 것은 인간들이 같은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변용이란, 사실 이거 한자말이긴 한데 이따가 정확하게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워야 할 내용 한번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문화 변용의 의미, 그리고 문화 변용에 따른 지역 문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계화에 따른 문화 변형,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이 가볍게 몸 한번 풀어보는 내용으로 교과서 82페이지 제일 처음에 있는 커리의 변신이라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커리, 여러분 커리 다른 말로는 좀 익숙하게 카레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카레, 우리 학교 급식에도 자주 등장하고, 여러분이 혹시 남학생들이라면 군대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급식소 등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이 카레. 근데 이 카레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나라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인도에서부터 시작했죠. 인도에서 보는 카리라고 하는 이제 향신료, 다른 말은 사말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향신료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는 것이 원래 카레였습니다. 근데 이 인도를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카레를 조금씩 개량을 해서 다른 식으로 내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알고 있는 카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카레라는 것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레를 다른 나라가 맛을 보고 괜찮네 하면서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문화의 형태로 카레가 만들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 일본도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진. 자, 여러분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컵에 따르는 것이 생긴 게 바로 인도의 정통 카레입니다. 다른 말로 커리라고 하는.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이 카레의 모양이 아까 말한 동그랗게 생긴 다양한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는 이런 거게 바로 이 영국식 카레.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말 잘못했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먹고 있는 버니차오로, 선생님들 사실 이건 안 먹어봤네요. 버니차오라고 하는 카레 요리이고, 마지막에 오른쪽에는 왠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 모양이죠. 카레 라이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양한 식의 카레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로 알아야 될 걸 바로 뭐냐면, 카레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의 형태로 변화되면서 사용되어졌다. 자, 이것을 줄이게 되면 변용이라고 해요. 변화되고 사용되어지다.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문화라는 것은 접촉하게 돼요. 예를 들면 동아시아 문화권과 유럽의 문화권이 만나서 짬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나라 문화와 일본의 문화가 합해서 다양한 문화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만나는 것을 접촉,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가 다른 나라로부터 이동하는 것을 문화 전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문화 탁 만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물질과 물질, 또 좀 약간 표현을 쉽게 하면 돌과 돌이 꽉 부딪히게 되면 이 둘이 한쪽이 이겨서 박살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식의 문화가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돌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문화 변용이라고 합니다. 문화 변용.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맨 밑에 있는 문화 변용의 내용을 교과서 83페이지 아래에다가 간단하게만 적어보세요. 문화 변용. 문화 변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청바지예요. 청바지. 자, 사실 청바지라는 것은 1920년대, 30년대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블루 계층이라고 말하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바지인데, 이게 다른 나라로 퍼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지금의 패션 문화의 거의 트렌드가 되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다양한 청바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청바지를 평소에 많이 입는 친구도 많을 겁니다. 선생님도 예를 들면 대학생 때부터, 아니면 학창시절 때부터네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바지를 입었고 지금도 청바지를 상당히 즐겨 입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문화가 다른 나라에 퍼지는 것을 전파, 그리고 이 문화 때문에 다른 게 많이 바뀌는 것을 변용이라고 합니다. 변용.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라틴 아메리카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메리카라는 것은 원래 미국을 뜻해요. 근데 이 미국 밑에 있는 이 다양한 남아메리카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원래 그 원인은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그쪽의 문화를 라틴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메리카라 해서 남아메리카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례가 뭐가 있냐면, 그쪽 지역은 상당히 가톨릭의 대표적으로 이제 약간 성배시되는 인물이 바로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 여러분이 교과 이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 상이 일반적으로 이게 하얗게 생긴 이제 일반적인 동상의 모습이라면, 여기 지역에 있는 동상은 좀 약간 검게 생겼죠? 시꺼멓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피부색을 잘 반영한 아마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뭐 그 외에도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베트남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글을 쓰잖아. 근데 베트남은 한자말을 쓰기 어려우니까 자기네 나라만의 알파벳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이 모스크라고 하는 이 건물은 원래 중동 지역에 있는, 저번에 했던 뭐 타지마할 이런 것처럼 약간 중동에 있는 그런 건물들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건물 자재로, 그러니까 모래 같은 걸로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식의 문화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것을 문화 변용이라고 해요. 문화 변용. 자, 그럼 교과서를 넘겨서 84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계화에 따라서 문화 변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내용인데, 문화가 세계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세계화라는 뜻은 교과서에 왼쪽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세계화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서 세계가 어떤 식으로 문화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제일 첫 번째로는 문화의 획일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의 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문화의 획일화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세계에는 수많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각자의 사람들이 문화를 비슷하게 즐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아마 중학교 때인가 아마 고등학교 때는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햄버거가 좀 비싼 편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좀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맥도날드를 내가 먹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 맥도날드를 먹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맥도날드를 두 개, 세 개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화가 같은 이 햄버거라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많이 보죠? 유튜브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클릭해서 보는 여러분의 최애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양한 가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영상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을 즐기고 있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걸 즐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집에서 클릭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오버워치라든가 마인크래프트인가, 여러분 수많은 게임들도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세계들도 같은 문화를 즐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로 그어진다 해서 이것을 문화의 획일화라고 합니다. 획일화.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즐겨 있는 패션 스타일과,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스타일을 입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문화가 여러 가지 영상 매체라든가 다양한 문화의 표현들 때문에 획일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획일화. 대표적으로 문화가 또한 두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문화 융합인데, 문화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한번 이것도 사진을 통해서 볼게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면 햄버거를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떤 햄버거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M 회사가 있고 롯 회사가 있고 뭐 버 회사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뭐 맘도 있네. 어쨌든 이런 수많은 이제 햄버거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말하는 그냥 뭐 버거를 말하게 되면, 이 버거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원래는 독일에서 제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부르크라는 지역, 거기서 이제 버거 이런 모양 만들다가 미국에서 가장 커지게 되었죠. 근데 이 미국에서 가장 커졌는데, 이 햄버거를 우리나라에 딱 들어서 먹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의 입맛은 별로 맛이 없어,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입맛으로 나름대로 우리의 전통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가 적절하게 섞어서 다른 새로운 문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냐면, 이 버거가 예를 들면 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밥버거라고 했죠. 봉구스 버거 이런 거, 아니면 뭐 불고기 버거 이런 것도 되겠죠. 불고기. 예를 들면 미국에는 그런 불고기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빵이 좀 어색하니까 걔네 자체에 만드는 난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빵도 만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문화의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선생님이 한번 어렸을 때 일화이긴 한데, 선생님이 한때 그 파스타라고, 스파게티라고 딱 생각나는 게 원래 토마토 스파게티였나 생각해서 어렸을 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유행했던 게 크림 파스타라고 하는 파스타여서 약간 꾸덕지 하얀색에 있는 파스타였는데, 어릴 때는 그거 보고 와 신기하다 해서 한 입 딱 먹고 어우 내 스타일 아니야 하면서 내려놓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먹어서 난리지만, 어쨌든 이 크림 파스타라는 게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까르보나라라는 지역이 만들었던 원래 스파게티라고 해요. 근데 이게
게 미국에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 스타일 크림 파스타 형태인데 이름을 같이 써가지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까르보나라가 이제 크림 파스타 같은 이름으로 쓴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구별해서 쓰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또 넘어왔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아마 최근에 모 회사에서 이 까르보나라에다가 이제 무슨 캡사이신을 한 바퀴 휙 둘러버린 음식인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인가? 아마 그런 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세계에 따라서 이렇게 미친 음식들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화가 세계화되면서 문화가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문화가 융합되기도 하는데, 그럼 이 세 개의 문화가 다 좋고 나쁜 거 어떤 식에 있는지, 그럼 특징들을 한번 교과서 85페이지 내용을 긁어보면서 여러분이 1번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고 조금 있다가 잠깐 영상을 멈춘 다음에 한번 답을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잘 봤나요? 그러면 자료 1번과 2번. 1번에는 우리나라 전통 마을인 하회 마을이고, 두 번째 그림은 아마 라다크 마을인가 하는 인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각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떠한 이제 문화가 세계화가 되면서 장단점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지역 문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세계화로 퍼진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 최근에 우리나라 팝, 우리나라 노래 스타일이 K-팝이라는 부분을 막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죠. 뭐 그 외에도 전통 문화의 가치라든가 중요성 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세계와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좋은 점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바로 뭐가 있냐면, 지역 문화가 자꾸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이 특징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문화가 원래 다양했었는데, 예전에는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문화, 아시아면 아시아 문화, 유럽은 유럽 문화, 각자의 문화가 막 되게 특징들이 다양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만나면서 이제 하나가 되다 보니까 문화의 특징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예전과 좀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아시아 문화보다는 서양에 있는 그런 문화가 조금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런 문화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안타까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여러분이 혹시 못 쓴 부분이 있다면 1번의 내용을, 여기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화가 세계화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최근에는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세계의 다양한 갈등들도 발생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세대 간에도 문화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등 여러 가지 수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최근에는 이걸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냐, 약간의 전통 문화를 살리면서 약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단오제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역의 각자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최근에는 서양에 있는 다른 문화와 합쳐가지고 융합하는 그런 식의 문화 형태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의 과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과제는 뭐냐? 여러분이 교과서 2번, 교과서 85페이지에 있는 2번의 내용, 세계화의 영향으로 지역의 문화가 변화된 사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여러분의 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적어보면 됩니다. 선생님하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한동안 맨날 먹던 여러분의 음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김치라는 게 있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음식을 저장하는 냉장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되면 바로 김치 냉장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와 합쳐졌을 때, 또는 어떤 문화와 충돌이 됐을 때 그 문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을지 한번 여러분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유롭게 써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학과 과학 같은 과목과 이 사회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답이라는 게 무조건 하나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캐치해 주는 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회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번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좀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수행평가 이야기입니다. 수행평가. 자,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번에 수행평가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약간 예를 들면 월요일에 해당하는 학교는 아마 1학년 4반과 1학년 5반이고
1학년 6반 같은 경우에 사회가 수요일날 들어서 수요일날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제목은 뭐냐면 저번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만드는 맞춤형 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지역을 여러분이 지도로 그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행평가가 될 거예요. 선생님 저 그림 못 그려요. 괜찮아요. 선생님도 그림 잘 못 그려요. 여러분의 그림 실력을 평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도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드로잉 실력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A4 용지 다 줄 겁니다. A4 용지 주니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 뭐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 생각을 해와야죠. 두 번째, 그 주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참고 자료 같은 것은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고 안 되어 있으면 가져와서 뭐 붙이든 약간 활용해서 쓰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사진을 다 뽑았어. 다 뽑았는데 그대로 탁 붙이고 다 했습니다. 저 34분 동안 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붙일 때 거기에 각각 밑에 대한 간략한 여러분의 설명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설명이 안 들어갈 거면 여러분이 다양한 지도를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주제의 참신성 그리고 내용 및 성실성 이 두 가지만 딱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말고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만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